스냅의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강등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1라운드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북과 김천은 승점 이제 15점 차로 이미 벌어졌고, 이제 강등권이 재밌죠. 수원이 제주를 잡으면서 9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울산이 승점이 동타가 되고 득실에서 밀리면서, 정확하게 득점에서 밀리면서 다득점으로 10위 강등 플레이오프권까지 지금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절대 1강이 된 전북, 현대,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대전. 왜냐면 대전이 사실 아시다시피 전반기에는 전북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1위로 계속 달리고 있어서 어쩌면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출전권은 물론이고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패승무, 지금 이렇게 물수제비, 징검다리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한두 경기 안에 파이널 B로 떨어질 수 있는 FC 서울이 지금 승점 44점이고 광주가 42점이잖아요. 근데 강원도 42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2점 차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미끄러지면 서울이 상황에 따라 7위까지 추락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장이 돼서 남은 두 경기에서 삐끗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6위부터 10위죠. 6위 42점에 37점이니까 승점 5점 차잖아요. 두 경기에서 광주가 내리지고 울산 HD가 만약에 2연승을 거둔다, 그럼 산수적으로 울산이 6위까지 지금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구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단에 띄워드릴게요. 대구가 지난번까지는 어땠는지, 대구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강등권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위까지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 6위 광주와 강원이 지금 승점차가 동률이에요. 그리고 안양과 수원FC, 울산 HD가 승점차가 각각 1점 차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6, 7위랑 8, 9, 10위가 언제든 한 경기 사이로 순위가 뒤집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순위로만 보면 안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안양도 만약에 한 경기를 지게 된다, 득되면 지금 바로 다음 경기가 이 두 팀이 맞대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안양이 강원을 잡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순위가 뒤바뀌진 않겠지만 강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팀의 추격을 허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안양이 진다 하면 안양은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정규 라운드가 두 경기 남은 상황이죠.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6점을 추가하게 되면 44점으로 서울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단계기는 해요. 근데 최근 5경기가 패패 무무무인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에 다음 상대가 김천 상무입니다. 수원FC도 쉽지 않죠. 수원FC도 당장 갈 길이 바쁜 FC 서울을 상대해야 되는데 패패패 승승이지만 FC 서울을 상대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 제주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차가 8점이 됐어요. 대구와 승점차 말이죠. 그리고 대구는 2연승하고 패하고 무인 반면에 제주는 지금 5경기에서 1무 4패입니다. 8점이니까 파이널 B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파이널 B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제주가 3연패를 하고 대구가 3연승을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둘의 자리가 뒤바뀔 아주 미약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경기는 7경기에 만약에 제주가 더 이상의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다이렉트 강등은 제주가 아니라 대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일단 정리를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이 6위부터 12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랑 강원은 좀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광주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경기에서는 일단 결과를 갖고 오려고 하고, 다음 경기가 당장 대구입니다. 광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는 초반에 승싸하는 게 있었고 대구는 이제 막 승리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강원은 안양을 상대하지만 강원도 지금 정경호 감독의 축구가 좀 무르익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 안양은 8위지만 한 경기만에 10위로 떨어질 수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수원FC는 다시 짚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수원FC는 초반 부진하고 다르게, 그리고 안데르손이 FC 서울로 이적을 하면서 수원FC한테 좀 악재가 아닐까. 왜냐면 안데르손이 혼자 부수고 이렇게 돌파해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근데 예상 외에 사박이 진짜 뭐 리그 막 3경기 4골 이런 페이스로 득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다시 짚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고, 김은중 감독 특유의 그 조직력이 탄탄한 축구를 다시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울산은 5경기 무승의 대가가, 그 최근 5경기가 무승이잖아요. 이 대가가 12. 아츰 포함해서 신태용 감독 부임 후에 2경기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기지 못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제주도 강등 경쟁주의잖아요. 그리고 맞대결, 이 강등 경쟁 맞대결이라 하면 지금 8위부터 12위까지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주가 수원FC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수원FC를 상대해서 승점을 쌓아놔야 앞으로 다른 경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될 텐데, 수원FC하고 맞대결에서 4명이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멸했죠.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제주고요. 대구가 그야말로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구FC입니다. 28라운드부터 현재까지 2승 2무 1패입니다. 굉장히 좋은 페이스예요. 그리고 원래 11위랑 15점까지 벌어졌던 승점 차가 현재는 8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을 넘게 좁혀놨죠. 그리고 최근에 울산 HD가 지금 물론 같은 강등권이지만 울산하고 비기면서 버티는 힘을 또 찾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지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거기에 남은 2경기가 파이널 A 경쟁 중인 광주랑 강원입니다. 광주야 뭐 광주 강원 같은 경우에 6, 7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점차가 미약해요. 한두 번 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남은 7경기에서 21점을 따고 남은 뭐 7경기에서 그보다 못한다 그러면 강원이 안양한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승점차 상으로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2경기 차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야구식 계산인데 2경기 차이기 때문에 잔류 안정권이나 특히 강원이나 광주나 서로를 잡으면 지금 서로가 한번 미끄러져 주면 파이널 A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를 오히려 승점 자판기로 보고 대구를 상대로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고 최대한 5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갈 길이 먼데 상대가 동기부여가 지금 엄청 만땅인 상황이다. 그래서 대구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제주 SKFC입니다. 지난 8경기가 2무 6패예요. 작년에 김학범 감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홈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근데 작년에 홈에서 그 약속을 지켰죠. 홈에서 잘했던 모습과 달리 올해는 홈에서도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약간 올드스쿨 감독이라서 최대한 서포터즈를 직접 만나려고 하는 성향의 감독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 뻐막이라고 하죠. K리그 문화 중에 저는 좀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뻐막을 했는데 하긴 근데 팬들이 오죽하면 버스를 막겠습니까? 뻐막을 했는데 김학범 감독은 안 내렸어요. 안 내리고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거를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불통이라고 판단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또 사족인데, 버스를 막는 게 싫으면 구단이 서포터즈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감독이 매번 나갈 수는 없지만 구단을 운영하는 단장이라든가 혹은 구단 운영팀장 같은 사람들이 서포터즈를 설득하고 서포터즈를 납득시켜야 되는 게 그들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감독과 선수들이 이렇게 막히는 상황이 되고, 제가 이 문화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들이 피곤하고 이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다음 경기에 절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김학범 감독은 팬들이랑 공청회 같은 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사실상 불통을 이어갔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이후 김정수 수석 코치 체제에서 첫 경기에서 무더기 퇴장 사태가 생겼습니다. 안태현, 송주훈, 김동준, 그리고 이창민이 퇴장을 당했죠. 다행히
원래 11명이 있었을 때 4명이 퇴장당했으면 몰수패였겠지만 이창민은 벤치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퇴장을 당했고, 송준, 김동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에서 퇴장을 당했지만 안태현 같은 경우에 공을 거칠게 차다가도 퇴장을 당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다 베테랑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하필이면 진 상대가 강등권 경쟁 대상인 수원FC라는 점이죠. 이게 최악인 이유는 미끄러지는 동안 대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구가, 자, 다시 볼까요? 대구가 제주가 1무 4패를 할 동안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계속 올라오면서 승점 차가 8점으로 줄었어요. 15점 차, 12점 차 이렇게 줄다가 15점 차로 줄었어요. 그런데다가 팀 주축, 그러니까 김동준 주전 골키퍼죠. 송준 주전 수비수죠. 안태현 주전 수비수고 이창민 주전 미드필더, 주축 미드필더입니다. 이 주축 베테랑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면서 당장 다음 경기가 전북인데 전북전을 못 뛰어요. 근데 지금 연맹에서 추가 징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창민이랑 김동준에 한해서는 지금 추가 징계가 논의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파이널에 가서도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테랑들의 활약으로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플레이오프로 간다 해도 K2 리그 2위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면 수원 삼성이겠죠. 근데 지금 제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삼성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2019년 이후에 다시 강등당할 수 있는, 2019년에 제주가 강등당할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강등이 됐거든요. 제주가 강팀은 아니었지만 중위권에서 늘 버텨줄 수 있는 팀이라고 평가받는 팀이었고, 어쩌다가 상위권으로 한 번씩 가는 팀이었는데 제주가 강등을 당할 때 그때 또 팬들이 느꼈던 충격이 있었고, 어찌됐건 간에 제주는 또 기업구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이 전폭적으로 투자해서 그 다음에 바로 1부 리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만약에 강등이 되면 SK그룹에서도, 모그룹에서도 과연 전에처럼 투자를 해줄까? 그리고 또 K리그2가 제주가 떨어질 때 정도의 K리그2가 이제는 아닙니다. 팀수도 늘어났고, 이 K리그2 구단을 형성하고 있는 구단들도 이제 이 리그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이 잔뼈가 굵어지니까 그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등을 당한다면 제주 같은 경우에도 쉽게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 HDFC입니다. 24경기에서 8승했습니다. 김판곤 감독. 그리고 결국 사퇴했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고 7경기에서 1승 3무 3패입니다. 승점으로 따지면 6점 정도 번 거예요. 그러면 31점 상태에서 37점 정도를 신태용 감독이 만들어준 거죠. 결국 그 대가는 강등권 순위 10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남은 경기 다 이길 경우에 파이널 A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경우의 수가 좀 필요하죠. 두 경기를 이기면은 어찌됐건 간에 43점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 위에 있는 팀들이 다 2승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2패를 하거나 1무 1패를 해야 그나마 울산이 뭔가를 따져서 올라갈 상황이 되는 게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확률은 낮다. 그래서 지금 울산은 내년에 다시 우승팀이 되겠다라는 그 부활의 다짐보다 올해 마무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FC 안양과 수원FC는 한 번에 볼게요. 안양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느낌이에요. 올해 K리그 1이 시작되고 나서 안양은 꾸준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경기는 일단 최대한 버텨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경기는 일단 비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겨보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목표를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잡음은 좀 있었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전력차 자체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차가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제 생각에 8위면, 그리고 지금 상태면 굉장히 1부 리그 첫 해에 잘 싸우고 있다. 수원FC는 김은중 매직은 아니지만 선수단으로서나 팀으로서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 구단 유튜브의 라커룸 토크만 봐도 좀 보여지죠.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작년에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올해는 사실 또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만큼 선수단이 좀 여물지 않은 선수단이 좀 구성이 돼서 후반에 아마 임대를 통한 보강이 아니었으면 수원FC도 반등하기 좀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은 언제든 10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안양은 여차하면 10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FC서울 경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올라와서 다행이고, 수원FC도 이제 분위기를 바꾸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팀들이 지금 안양 38점, 수원 37점, 울산 37점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한 경기 사이로 10위팀이 8위 갈 수 있고 9위팀이 8위 갈 수 있고 이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팀 모두 10위로 떨어질 가능성은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파이널 B까지 가서도 이들은 강등권의 이 추격에 뿌리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광주와 강원FC는 정말 짧게 볼게요. 지금 승점 차는 적은데 제 개인적으로 경기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은 있어요. 광주가 진짜 어렵잖아요. 광주가 징계도 뭐 솜방망이 징계긴 하지만 징계도 있고, 그거 말고도 구단 내부에서 아사니가 간다든가, 아사니가 가는 과정에서의 뭐 문제라든가, 아사니의 연대기업은 문제로 피파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라는 성적은, 이거는 이정효 감독이 만든 팀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대단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주는 좀 안정된 느낌이 들고, 강원도 시즌 초에 정경호 감독 삭발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좀, 이게 본체가 윤정환이었구나, 정경호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정경호 감독이 초보 감독으로서의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경호 감독 스타일로 팀을 좀 안정시키겠구나, 본인이 경험을 쌓아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좀 두 팀은 약간 안정권에 들어간,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이널 라운드에 가면은 더 안정될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저는 이 8위 안양부터 대구까지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규 라운드가 만약에 요 페이스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남은 두 경기죠,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정규 라운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 두 팀은 흔들릴 일이 없이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 두 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묻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묻히기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강등을 당하고 누가 강등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일단 12위는 대구로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승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파이널 B에 고춧가루 부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주가 갖고 있는 그게 있기는 하니까. 그 다음에 11위는 제주 SKFC를 뽑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4명 퇴장이 모두 그러니까 저번에 퇴장당한 경기, 수원FC 경기에서 4명 퇴장당한 선수가 모두 베테랑이라는 점에서 팀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지금 팀 자체가 좋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주가 지금 상태로 팀이 내려 꽂힌다 그러면 대구가 정말 크게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대구한테 운이 따르면 요 두 팀 간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15%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12위로 대구가 강등을 당할 것 같고, 그러면 11위 제주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제주는 강등 당할 것 같아요. 제주는 지금 분위기와 지금 태도로는 강등 당하는 게 좀 정배지 않나. 마지막으로 10위, 저는 안양을 꼽았습니다. 울산 HD가 아니라 수원 FC가 아니라 안양을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거예요. 수원은 싸박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울산은 여러 선수단에 보강도 했고, 애초에 선수단 자체가 국가대표팀 선수라서 선수의 퀄리티나 선수단의 그 뎁스 자체가 좀 다른 경향이 있고, 수원FC는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베테랑의 경력이나 군데군데 선수들의 이 네임 밸류가 안양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그리고 안양이 갖고 있는 포텐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물론 마이컹이 아직 몸이 안 됐지만 울산엔 마이컹이 있고 수원에는 싸박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 모따가 잘해주고 있고 마테우스가 잘해주고 있지만
저는 이 두 팀에 비해서는 핵심 공격진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은 팀 에너지로 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10위를 예상하느냐? 그에 비해서 승점 차를 너무 못 벌렸어요. 승점 차를 너무 못 벌렸다 보니까 안양이 버티고 있는데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8위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8위는 아닌 것 같다. 안양 같은 팀의 이 플레이 스타일이 올해 K리그 1에서 통했잖아요. 그래서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잔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K리그 1 강등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승 경쟁이 이렇게 좀 쉽게 끝나는 분위기여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전북이 살짝 주춤하지만 전북이 우승을 못할 거란 생각은 다들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이 우승은 할 건데 어떤 때 우승을 할 거냐 요 차이인데 이 강등권이 이렇게 1점 차, 2점 차, 이렇게 5점 차 이런 식으로 좁혀질지 몰랐고 그리고 완벽히 강등 당할 거라던 대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혼돈의 K리그 1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좀 촘촘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주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올해는 특히 그 승점에 대한 규모가 지금도 보세요. 다시 이 전체 순위 띄워드릴게요. 포항 정도 빼놓고는 사실은 광주랑 서울도 지금 서울도 물리적으로 7위까지는 추락이 돼요. 두 경기가 아니라 한 경기만 잘못돼도 7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올해 하위권, 올해 중하위권의 싸움은 진짜 그야말로 진짜 살얼음판의 그리고 혼돈의 K리그 1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주간 K리그는 아챔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상위권의 파이널 A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런 거 그리고 이 이후에 내년에 또 K리그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올 팀은 또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나베 스포츠 주간 K리그 장동이었습니다.